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포함해 501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50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예산 편성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벌드 준공과 목재 문화체험장 개관,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운영 등 미래 산업경제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 속에 지역사회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될 마스크 제작에 나서자 광양상공회의소가 이들을 위해 재료 비용을 지급하고 옥룡면 청년회에서도 면 마스크 3,500장을 기부했습니다. 광양시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이 만든 마스크 4,500여 개가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지역 업체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까지 단체 헌혈에 나섭니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화로 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가들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수산물 구입 행사에 참여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산업단지와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투자 유치 작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연기되고 현지 마케팅도 불가능해지면서 유치 활동을 계획했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번 달 벨기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항만협회 세계총회. 전 세계 주요 항만과 선사들이 참석하는 항만 물류 분야의 대표적 행사입니다. 올해 물동량 목표치를 3억 2천만 톤으로 올려잡은 여수광양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선사 유치를 위한 좋은 기회였지만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에다 주요 인사들의 참석마저 불투명해지면서 행사는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가 빗장을 걸어 잠근 탓에 해외 현지 마케팅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요 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 직원들한테 재택근무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지가 없는 편입니다. 투자 금액 1조 원, 50개 기업 유치를 올해 목표로 잡았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정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산업박람회는 오는 7월로 연기됐고 11차례의 투자 유치 설명회와 현지 미팅 역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올해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전방위적 투자 유치 활동을 계획했던 경제청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잠잠해질지 답답할 뿐입니다. 투자 유치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종식되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바로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 유치나 선사 확보가 필요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전화와 이메일, 화상 면담 등 비대면 홍보 활동에 집중하며 기업들의 투자나 참여 의지가 꺾이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2달 가까이 음주 일제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를 틈타서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속출하면서 다시 경찰이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승용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뒤집힙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3살 김모 씨와 동승자 2명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1%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에서 만취 상태의 30대가 사중 추돌 사고를 냈고 지난 12일 광주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 2달 새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일제 단속을 중단한 지난 1월 20일부터 전남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129건으로 작년보다 4.9%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상자는 작년보다 12% 늘어 2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2년 새 두 자리 숫자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 사망 사고율이 올 들어서는 4.8%로 둔화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감으로 경찰이 일제 단속을 중단하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 하니까 더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 아마 이렇게 하면 비틀비틀하니까 눈에 보이긴 한데. 음주운전과 사고율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다시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도로폭을 좁히는 방법으로 서행을 유도해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문할 계획입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S자형으로 장비를 배치하여 음주 차량을 선별하는 트랩형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단속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비해 경찰은 음주 단속 전후로 측정 장비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민주당 여수 갑선거구 경선에서 주철현 예비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제8차 지역구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여수 갑선거구의 주철현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강화수, 김유화 후보와의 경선 경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다음 달 현직 의원인 무소속 이용주 후보 등과 본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순천시 선거구의 전략 공천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경선을 준비했던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당 무소속 출마 후보까지 나오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이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소병철 후보를 전략 공천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소 후보는 선거구 논란을 인식한 듯 선거구 원상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준비했던 예비 후보의 행보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출마를 결정한 건 김영덕 예비 후보. 서가번 후보도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선이 무산되면서 탈당 무소속 출마도 현실이 됐습니다. 노광교 예비 후보는 탈당계를 내고 빼앗긴 권리와 짓밟힌 순천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만하고 일방적인 정치 폭력을 행사한 거대 기득권 세력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장만채 예비 후보도 불출마와 무소속 출마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후보는 순천 해룡면이 편입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겨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실은 선거구 쪼개기가 된 상황. 선거구 획정 논란과 민주당의 지각 변동이 이번 21대 총선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천하람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가 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예비 후보는 순천 시민과 국민을 위해 국가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당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치, 국민 안보의 정치, 상대당도 도울 줄 아는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송귀근 고흥군수의 촛불 집회 폄하 발언 이후 발언 유출, 공무원 색출을 위한 포렌식 조사와 인사발령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과 전남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은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촛불 집회도 몇 사람이 하니 따라가는 것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지난해 9월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 색출을 위해 포렌식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국 공무원 A씨를 신안군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고흥군의 이 같은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수 발언 녹취 공문을 색출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업체에 조사 의뢰하기까지의 과정에 형법상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추가 수사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내용을 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군수 발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국 공무원 A씨를 신안군으로 인사발령한 것도 공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남도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는 수사의 단서를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한 거죠, 저희가. 전남도에도 이거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아라라고 저희가 권고의 형식으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고흥혁신연대는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와 전남도의 엄중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혁신연대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감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군수의 촛불 집회 격하 발언으로 시작돼 보복성 인사 의혹으로까지 번진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와 도 감사로까지 확대될지 지역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2020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지로 순천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전국 생활문화축제 최종 개최지로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전국 생활문화축제는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국내 대표적인 생활문화축제로 국비 포함 10억 원이 투입돼 오는 9월 25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여수시 공직사회의 상관 갑질 파문이 권오봉 여수시장의 언론 탄압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신문협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권오봉 여수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신입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일부 지역신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접촉을 금지했다며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회 측은 특히 시 당국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직원들의 동향을 조사하려 했다는 정황을 제기하며 2천여 공직자들의 사상까지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내 주차장에서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 모두 28그루가 베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천시 체육시설사업소는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오전 7시 25분쯤 한 남성이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에 신고했으며 나무를 자른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낮 동안 바람이 잠깐 잦아든다 하더라도 밤부터는 다시 거세지면서 강풍특보가 또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춘분인 오늘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 동안 내내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도 내일 오전에 수도권, 밤에 남부지방에서만 농도가 잠깐 높아질 뿐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는데요. 단 낮 동안 중부와 영남지방 곳곳에서는 약한 황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3.2도, 대구가 7.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가 1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제주도에 비만 조금 올 뿐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